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알려주는 남자 주알람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오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대략적인 내용과 그리고 차트상으로 어느 주가의 위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하나오션,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방산성장의 교차점에 있는 종목으로 개괄적인 흐름들의 핵심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가장 크게 이 조선업이죠. 이 최근 조선업 슈퍼사이클 자체가 사실 반도체보다 먼저 2, 3년 전에 선행하면서 최근에 조방원의 한 축을 담당했던 조선업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진입에 따라서 2029년까지 토크가 전부 다 추진되어 있다. 한마디로 2029년까지는 최소한의 이 매출이 꽉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가시화되어 있죠. 이러한 사이클 자체로 인해서 이 수준 모멘텀으로 이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을 해왔던 것이다 볼 수 있겠고, 현재로서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봤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천천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 65척에 달하는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잔고가 글로벌 1위입니다. 네, 비중도 51%가량의 이 고부가 가치 쪽으로 LNG선 자체가 워낙에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최근에 거의 탑 1급이죠. 주가 자체는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곤 있지만은 확실히 아직까지는 1등 관련 대장주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호재로 작용했던 이 7.8조 원대에 달하는 KDDX 우선 협상 대상자에 되게 되면서 이제 국내 첫 이지스함 구축함을 2032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최근에 한 10% 넘게 20%가량 달하는 장대봉이 나와줬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있을 이 캐나다 수주함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 상승분 자체를 전부 다 일단 반납을 한 모습인데요. 요것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그룹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 프리미엄 자체가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조방원의 한 축이었던 방산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과 같이 이 방산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하나 그룹 쪽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사실상 하나 그룹이 상당히 많은 돈을 번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오션도 그러한 수혜 자체를 조금씩 이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연결지어서 작년에 상당히 큰 이 실적을 다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년 중에 가장 우호적인 환경을 갖고 있고 이 선가부터 해서 수주잔고, 선종까지 3박자를 골고루 갖춘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큰 특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슈퍼사이클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가격적인 부분이 갖춰지고 그리고 2029년까지 이 대다수의 이 건조 슬롯이라고 하죠. 이 도크 자체가 전부 다 차게 되면서 사실상 이런 것들 때문에서라도 이 캐나다 잠수함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고 하지만은 다른 수주를 이어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른 사업을 더 수주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면도 좀 지켜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1조 원에 달하는 전체적인 매출 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간 영업이익 자체가 12.7조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흑자 전환에 안착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운데에서도 이제 고부가 가치선인 LNG선 자체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승했다라는 게 이번 슈퍼사이클의 조금 다른 두드러지는 특징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3대 성장 동력으로 이 친환경 규제에 대한 내용과 사실상 이것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게 LNG선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글로벌 국방비 증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최근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까지 어느 정도 덧붙여지게 됐다면은 하나오션이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적으로도 KDDX라고 하는 쪽도 국방비 쪽, 이 잠수함뿐만 아니라 특수선을 비롯한 전투에 쓰일 이러한 장비들에 대한 조선업도 계속해서 발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으로 국방 경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특히나 이 유럽 쪽에서도 재무장 경쟁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 자체가 아무래도 이 하나오션의 중요 성장 동력으로 잡히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으로도 하나그룹에 대한 시너지가 있다 정도로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산사업 쪽으로
눈을 돌려서 봤을 때 이 구체적인 수치 비교를 하자면은 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대한 이 KDDX 선정에 대한 가격 자체는 7.8조 원인데 이제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독일 업체 우선에 대한 부분이 60조로 규모 자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지만 요거는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수요가 이렇게 잡혔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 캐나다 쪽은 잠수함 자체를 이번에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됐지만은 차기에 이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폴란드와 같이 이 신흥 방산 시장 쪽으로도 충분히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2026년뿐만 아니라 2027년, 2028년까지 계속해서 아무래도 수주 관련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관점에서는 이번 분기 실적이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3, 4년치 확정 매출이 조선주의 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특징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비중 자체가 엔지선이 마진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따가 이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확실히 작년보다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이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재무구조 안정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 조선업 자체는 이 금융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채 비율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한 건데, 이 부채 비율이나 유동성, 자산 총계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가 무엇이냐? 현재 물론 하나오션의 가격이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은 어떤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하나오션을 좀 바라봐야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LNG 운반선 중심의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탈탄소 관련된 규제 자체가 이제 해양 산업 쪽으로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2040년까지죠. 전 세계 상선단의 이중 연료 관련된 전환 수요가 확실히 친환경 매체 쪽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추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조금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수요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나그룹 내에서 최근에 하나그룹 내에서 이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유럽 쪽으로 특히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이 공을 들였고 또 성과가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은 캐나다였지만은 앞으로 폴란드라든지 동유럽을 비롯한 현재 재무장 구조를 계속해서 갖추고 있는 유럽 쪽이 조금 확실하게 이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확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를 잡자면은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저가 수주라든지 수주가 실적에 대한 반영 시차, 여러가지 리스크들이 좀 상존했던 게 조금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소하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올랐던 게 조선업종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 분기별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추가로 더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KDDX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이제 막 우선 협상을 한 것 뿐인 거지 앞으로 본계약과 앞으로도 최종 계약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중동과 동남아 쪽 방산 수출 성과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파이프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나머지로는 이제 조선 업황 쪽에 있는 조선 선가지수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얼만큼 더 늘어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전국적으로는 수주를 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하나오션 자체가 선반영이 어느 정도 시장 기대감에 있어서 조금 받았던 걸 수도 있지만은, 확실히 수주가 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수주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차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업 분석 내에서 재무 구조죠. 네, 재무 쪽을 보시면 확실히 2024년부터 재작년부터 상당히 큰 매출액 자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도 뚜렷하게 2,300억대 수준에서 1조 원대 수준까지 작년에 올라왔고, 올해 들어서는 거의 2조 원대에 달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예상하지 않을까, 이미 시장 전망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곧 있으면 이 7월 중하순부터 8월 사이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죠. 막 그런 시점에 현재 하나오션의 주가 자체가 현재 8만원 초반까지 하회하고 있는 흐름인데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선반영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봉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쭉 살펴보면은요, 이와 같은 흐름입니다. 이 과거 이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그 당시에 있었던 차트 자체가 2018년에 최저점을 찍은 이래로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한 이후에 최근 한 8년 동안 주가 레벨업 자체를 한 3단계로 있다고 친다면은 거의 만원 미만에서 거의 10만원대 중반까지 갔던 흐름입니다. 그만큼 사실상 큰 폭으로 본다면은 하나오션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진통, 확실하게 박스권 하단에 대한 눌림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흐름에서 주봉으로 보자면요, 이와 같은 모습이죠. 역대 고점 자체가 28만원대를 찍었던 게 2007년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도 사이클 산업의 특성답게 어느 정도 고점 자체를 이와 같이 큰 폭으로 만들고 나서 이 당시 기점으로 보자면은 현재 주가는 역시나 낮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시가총액은 올라온 측면은 있지만은 구조적인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옮겨졌지만은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예전에 이 수십 년 전에 어떠한 주가를 형성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당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 전고점 라인은 17만원입니다. 현재부터 주가 자체가 약 60%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물론 당장에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최근에 15만원대를 찍고 다시 한번 박스권 하방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정을 확실히 받은 만큼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 저는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됐을지에 2029년까지 꾸준한 우상향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는 상승을 시도했을 때 15만원 전구 라인을 뚫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조금 가볍게 보게 되면은 최근 이평선 기준으로 121선 라인 자체가 8만원입니다. 네, 8만원. 딱 8만원인 만큼 이 라운드 피규어 가격인 8만원 라인 자체를 한번 찍고 나서 이제 7월 2주차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7월 3주차와 4주차 사이에 바닥권을 8만원 초반에서 찍고 나서 바로 V자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좀 제한적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8만원 초반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 자체에 대한 응축 과정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구간이 끝나게 된다면은 8만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아마 10만원 선까지 회복을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특수, 특히 이 삼전닉스에 대한 특수성으로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해서 거의 9,000선까지 올라갔지만은 다른 종목들은 대다수가 하락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락장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덩달아서 이제 수급적인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들어서 지금은 사실 지금 있는 종목도 다 팔아서 반도체 그 가운데서도 삼전닉스 살려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기업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단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조선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가져가겠다라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하나오션도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월봉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추세 자체는 확실히 꺾였습니다. 이미 5달 전부터 고점인 15만원을 찍고 나서 추세 자체를 하방으로 밀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제가 주봉 관점에서는 8만원을 찍어드렸긴 하지만은 이와 같은 넥라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2023년 고점이긴 하지만은 극단적이죠.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하방이 열려있긴 하지만은 8만원을 지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8만원을 지지하게 된다면은 다시금 상승 반동이라고 하죠. 네, 탄력 자체도 상승으로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시장 자체가 몹시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어떠한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쉽게 올라가긴 어려운 장세다 보니까 또 그 말인즉슨 이 하락 자체가 끝나게 되면은 아주 자그마한 호재에도 좀 크게 반등을 해주는 흐름 자체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조금 안내를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금 힘드시리라 생각되는데 좀 특히나 최근 메이저 종목들이 대다수 이런 흐름이에요. 반도체 빼면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뤄드리고자 많은 종목들도 앞으로 또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봐 주시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